사랑으로 품었던 며느리,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속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안녕하신가요? 겉으로는 효심 지극한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효도 뒤에 은밀한 계산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평범했던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가족의 깊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들려드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오디오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창가로 스며드는 차가운 겨울 햇살이 내 주름진 손등을 스쳤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혼자 살아왔던 작은 단칸방에서 벗어나 며느리의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혼자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관절 통증은 날로 심해졌고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늘 걱정만 하고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모시겠다고 나서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나를 모시겠다고 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집과 규칙적인 식사와 의료적 돌봄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며느리의 제안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떨리는 손길로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미지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았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 첫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몸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한때 건강했던 제 몸은 이제 수많은 질병의 고통으로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관절염은 마치 내 뼈마다 작은 못을 박는 듯한 고통을 주었고 당뇨병은 제 혈관을 서서히 좁혀왔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제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조심스럽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 말들 속에서 저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런 건강 상태는 무엇보다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통증에 시달렸고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일 하나도 버거워지는 제 모습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은 제 노후 저축을 빠르게 잠식해갔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루하루 제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제안이 마치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독과 아픔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제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일상을 혼자 꾸려나가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로 자주 연락조차 못하는 상황이었고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진아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과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온 제가 다른 집에서 살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아의 진심 어린 제안은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제 건강을 돌보겠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동행, 영양식 준비, 일상생활 돌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호감이 아닌 진심 같았습니다. 아들과 진아의 관계가 늘 좋지만은 않았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을 떠나 며느리와 아들의 집으로 이사를 오는 이 순간 복합적인 감정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제 가슴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낯설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특별히 저를 위해 준비해둔 방은 따스한 황토색 벽지와 부드러운 커튼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은 마치 제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이제는 조금은 달래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낯선 환경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작은 불씨는 여전히 제 가슴 깊숙이 살아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함께 저는 이 낯선 공간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며칠 전 며느리와 아들의 집으로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관절의 통증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제게 대접합니다. 뼈에 좋은 미역국과 부드럽게 조린 생선, 그리고 각종 영양식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식사를 즐깁니다. 한때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단함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을 위해 꾸준히 병원에도 데려다 줍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재활 치료를 통해 제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작은 집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지내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은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 살던 시절에 고독함에서 벗어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단순히 며느리라는 이름을 넘어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접거나 집안일을 조금씩 도우며 제 나름대로의 감사를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 몸이 예전만큼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흘러갔고 저는 매일을 감사함으로 채워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제 손에 따뜻한 현미차 한 잔이 조심스럽게 놓여졌고 그 옆에는 정성스럽게 썰어놓은 계절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진아의 손길은 마치 섬세한 간호사처럼 세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특별히 건강에 좋은 재료로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는 듯 했습니다. 최근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제게 그녀의 배려는 마치 달콤한 위로 같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예술가의 붓처럼 섬세했습니다. 검은 콩, 현미, 당근, 그리고 제게 맞춘 영양식들이 조화롭게 놓여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몸 상태를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매 끼니를 건강을 위한 작은 선물처럼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지만 그녀의 배려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섰습니다. 아침마다 제 약통을 정리해주고 복용 시간과 용량을 꼼꼼히 체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문 간호사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어깨를 내밀어주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배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묻어나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제 나이 70세,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녀는 작은 손길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제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진아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그녀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옷을 다림질하고 집안일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차 한 잔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을 나누며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며느리가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볼 때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세심함으로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에 머무는 노인이 아니라 이 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와 경험을 무기로 가족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는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담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들의 삶에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 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삶의 리듬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간단히 국물 한 그릇으로 때우곤 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차리고 따뜻한 국을 끓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태탕을 특별히 만들어줄 때면 오랜만에 입맛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집안일을 합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도와주었고 저는 작은 일들을 도우며 서로 협력하는 느낌이 듭니다. 빨래를 개거나 창문을 닦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제 긴 인생살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며느리의 따뜻한 눈빛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후에는 주로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제 다리가 아파 천천히 걸어도 며느리는 항상 옆에서 인내심 있게 함께 걸어줍니다. 작은 꽃들을 구경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제 건강을 위해 특별히 영양식을 준비합니다. 혈압약을 챙겨주고 피로한 제 어깨를 마사지해주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친딸 같은 애정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일상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혼자였던 지난날과는 달리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제 노년에 찾아온 작은 선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점 그 미묘한 차이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며느리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진아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갑고 딱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잔소리가 늘어났고 내 작은 요구사항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집안 가득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이런 변화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며느리가 열심히 살림하는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보세요? 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진아의 전화 통화를 한 귀퉁이를 엿들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그 땅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나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이번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의 종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불안한 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내에게 맡기면서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에 불과했던 것들이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그 제안이 순수한 효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할수록 제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집의 시골 땅, 어머니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온 재산들이 문득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의구심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불안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제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혹시 잘못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생각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의 조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던 그녀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곁을 맴돌던 미소는 점점 날카로운 표정으로 변해갔고 한때 부드럽게 다가왔던 손길은 이제 기계적이고 차가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손길은 이제 무심코 탁자 위에 놓아두는 행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고 눈빛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녀의 변화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돌게 했습니다. 그녀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을 때마다 이상한 속삭임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와 재산에 대해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제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보이는 태도마저 점점 달라졌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제 병환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은 이제 의무감에 찬 기계적인 행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밥을 차리는 모든 행동이 마치 로봇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따뜻함 대신 계산적인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그녀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고 집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적막한 고요함처럼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안해하는 아들의 표정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쪽의 마음을 더 이해해야 할지, 어느 쪽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죄책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내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감아도 마음속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보살핌과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 사이에서 저는 마치 폭풍 우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내 등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심하고 다정한 돌봄으로 여겼던 그녀의 행동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 시골집 근처 땅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땅의 가치와 상속에 대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효심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부동산의 가치와 상속에 대해 몰래 나누는 대화들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자 추억이 담긴 시골집,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땅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돌봄은 이제 냉정한 계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배신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사랑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아내기 위한 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는 내 주름진 손가락으로 오래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최근 들어 유독 관심을 보이는 내 시골 재산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엄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과 배려로 여겼던 그녀의 행동이 점점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진아는 최근 몇 달간 내 시골집과 주변 땅에 대해 유독 자세히 묻곤 했습니다. 마치 지적인 부동산 중개인처럼 정확한 평수와 위치, 그리고 주변 토지 가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속받은 30년 된 시골집과 3,000평 규모의 농지에 대해 너무나 세세하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을 통해 우리 가문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점차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마치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재산을 산정하듯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재산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관심은 마치 거미줄처럼 조심스럽게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대장의 복사본을 요구하고 인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며 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단순한 며느리의 관심을 넘어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내 마음을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싫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본능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과 땅에 대한 그녀의 집요한 관심은 단순한 가족애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그녀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효심으로 보였던 며느리의 행동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겨진 의도를 서서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골 땅과 집, 그리고 은행에 있는 예금 통장을 노리는 그녀의 계획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그녀의 진짜 속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친절함 뒤에 숨겨진 의도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은밀한 전화통화, 수상한 문서 정리, 어머니 몰래 하는 여러 행동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보이는 관심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근히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캐묻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그녀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내가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재산 분배에 대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진짜 의도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행동을 추적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진아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효심 깊은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국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마치 친딸처럼 돌봐주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가식적으로만 느껴집니다. 불현듯 내 시골집 명의와 땅에 대한 그녀의 집요한 관심이 떠오릅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우회적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 물어보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얼마나 쉽게 넘어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단지 내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행동이 연극같이 느껴집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의 의혹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발견한 몇 장의 서류는 우리 가족의 평온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은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제 재산에 대한 세세한 메모들이 마치 정교한 범죄 계획서처럼 펼쳐졌습니다. 제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제 곁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제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연기와도 같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은 모두 가식적인 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 평생 모아온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고 며느리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던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고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우리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된 공격은 우리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으로 떨리는 서류들이 흩날렸고 그 종이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숫자들과 기록들이 점차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져온 증거들은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을 조금씩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꼼꼼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모아온 농지와 재산 그리고 아들의 유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애정 어린 돌봄은 모두 거짓이었고 오직 재산을 노리기 위한 교묘한 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냉혹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제 공포에 찬 표정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충격은 우리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침묵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 아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의 계획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꼼꼼하게 계산된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지난 몇 달간의 따뜻해 보였던 관계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진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믿었던 제 순진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드러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뿐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며느리의 떨리는 손길,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적막함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문서를 짚어내고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제 옆에서 터질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아들이 발견한 증거들은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을 노리는 계획, 교묘하게 숨겨둔 문서들, 그리고 제 곁을 맴돌던 거짓된 애정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강하게 몰아세웠고 며느리는 자신의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인지 누군가의 욕심인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파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갈등과 혼란 속에서 저는 무엇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셈과 아들의 걱정,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고뇌가 얽혀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혈연만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정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진심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그녀의 행동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신뢰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관계일까요?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의 진실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눈물과 고민 그리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거쳐 저는 서서히 제 마음의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본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제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 저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경랑 속에서 나는 진실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로 내 마음은 천근만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속셈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 내 삶을 단순히 이용하려 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나는 마치 풍랑 속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양쪽의 감정과 기대, 그리고 배신감 사이에서 나는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옳은 길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내 양심에 충실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 제 아들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 가족은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점차 드러나면서 우리 가족의 신뢰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지지는 단순한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와 회복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라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지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내밀며 며느리를 추궁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의 재산을 누릴 수가 있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울면서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결핍과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받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결핍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형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이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의 상징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주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돈이 곧 힘이고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주입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이 그녀의 물질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나 사랑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며느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시댁의 재산을 통해 자신의 오랜 결핍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며 나아가 사회적인 인정과 행복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진아는 깊이 뉘우치며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욕심과 계산된 행동들이 마치 제 영혼을 갉아먹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남편의 실망스러운 표정은 제 양심의 가장 깊은 구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시작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실된 감정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제 온몸을 휩싸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제 내면의 변화는 단순한 외양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과거의 제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며느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남편의 신뢰를 다시 한번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돌보고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처와 오해로 가득했던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둔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던 대화들이 점점 진솔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서로를 오해했던 이유들을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는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저 역시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오랜 시간 갈라졌던 강물이 다시 만나 하나의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감정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메웠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후회가 깃들어 있음을 보았고 저 또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는 우리 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려움과 제 아픔을 서로 공감하며 우리는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의 벽을 허물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이해의 손길이 우리 사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나는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균열을 보며 아픔을 느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상처와 오해가 깊어질수록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과거의 오해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이해와 연민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상처받은 신뢰를 다시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정립이란 단순히 관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벽들이 무너지고 진실된 대화와 존중이 그 자리를 메워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가족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오늘에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금이 간 곳에 금색으로 메우는 킨츠기처럼 더욱 아름답고 강해졌습니다. 상처받은 부분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노을빛 속에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쌓여있던 두꺼운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관계가 어느새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계산적인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분노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 끝에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려웠던 과거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의 오해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이해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오랜 시간 금이 간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고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흐르는 새로운 이해의 온기는 우리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지난 긴 여정을 돌아보니 삶이란 참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과정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며느리는 차분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재산이나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평화로움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선물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은 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봄볕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과 오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은은히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지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지나온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마치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는 것 같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긴 갈등 끝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제 나이 70에 접어들어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은 이제 조금씩 치유되고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제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픔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분명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복잡했던 관계, 아들과의 긴장된 대화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아픔이 이제는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놓인 손자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며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작은 손자의 미소는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피어난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의 씨앗은 이제 작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편견과 오해를 내려놓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손자의 순수한 미소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겪었던 힘겨운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의 추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난 후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아픔과 오해들은 이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진심으로 나의 건강을 걱정하고 손주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아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 어린 보살핌은 내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가족애로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은 마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속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려드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오디오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또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오디오북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감동을 나누는 이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